안녕하세요. 라온교육 김재혜입니다. 2025학년도 수시원서 모집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올해는 여러 변수들 때문에 어느 때보다 원서 접수하는 데 신중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약술 논술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가천대학교는 어땠을까요? 가천대학교 논술 전형에 무려 44,000명이 지원을 해서 작년보다 약 10,000명가량이 늘었습니다. 아마 올해는 내신 반영도 없고 모집 인원도 늘었기 때문에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죠? 의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0명 정원에 8,000명이 지원을 해서 약 200대 1이 나왔어요. 최근 몇 년간 의대 논술 지원자 중에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학생들의 걱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수능 최저도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논술 공부가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제 시작하려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점부터 시험날까지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학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호, 클라우드, 컴퓨터공학, 바이오로직스로 나눠둔 이유는요. 일단 시험 날짜가 이렇게 4개의 학과랑 인문계열이 11월 25일 월요일에,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자연계열 학과가 11월 26일 화요일에 실시가 됩니다. 또 클라우드 학과랑 바이오로직스는 다른 학과들 1개 3등급이랑은 달리 클라우드는 2개 합 4, 바이오로직스는 2개 합 5로 수능 최저 기준이 다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이 4개의 학과들이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평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이 따로 더 대비를 해야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내신 반영이 있었고 실제로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의 체감상 난이도가 더 높았다라고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비 과정과 내용은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똑같이 EBS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준비를 할 거고요. 답안지도 똑같아요. 대신 경쟁률이 더 세고 인기학과이다 이런 경우라면 연계교재 안에 어려운 문제들까지 한 문제도 빼지 말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5문제를 꼭 다 맞아야 합격한다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한 학과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요. 학과별로, 계열별로 문항수가 다르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 중 내가 조금 더 자신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좀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의예과입니다. 일단 의예과는 수능 최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이 다 똑같습니다. 바로 논술 공부를 병행할 거냐, 수능 공부할 거냐인데요. 일반학과도 마찬가지이고 가천대학교 논술 전형은 수능 공부 안에서 자연스럽게 논술 공부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나 모의논술 문제들만 봐도 수능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선택 과목에서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미적분 공부를 따로 해야 되긴 하지만 아마 많은 학생들이 미적분 선택했을 거고요. EBS 수능 연계교재 중심으로 출제된다고 했는데 그건 수능도 마찬가지니까 논술과 수능 두 공부가 다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수능 최저부터 맞춰야 하니까 논술은 나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수능 최저 1등급 3개 중에서 수학을 빼고 맞추려는 게 아니라면 수학도 1등급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럼 수능 기준으로 원점수 84점 이상은 당연히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그 공부, 그 정도의 난이도가 가천대 의대 논술이랑 같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아마 답안 작성법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가천대학교에서 7월에 실시한 의대 모의논술 문제입니다. 문항과 해설, 채점 기준이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혹시 시험을 아직 보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먼저 문제를 푼 다음에 해설과 채점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일반 학과들은 문제당 10점씩이라고 주어졌는데 의대는 문항별 배점 상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1번 문제는 20점짜리 문제였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여러 학생들 것을 살펴보니까 여기 배점 3점짜리
곡선이랑 직선이 만나는 점을 서술했는지에 대해 점수가 부여되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놓친 것 같더라고요. 보통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했거나 아니면 바로 문제풀이 과정으로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3점을 놓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문제마다 있어서 이게 모이게 된다면 꽤 큰 점수가 마이너스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다음은 3번 문제인데 이것도 20점 만점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모의논술 4문제 중에 가장 수월하게 학생들이 풀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계속 말하지만 문제를 잘 푸는 것보다는 우리는 점수도 잘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채점 기준을 잘 보시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두 값의 합이었습니다. 근데 채점 기준에는 총합에는 배점이 없고 각각의 값에 대한 것에만 배점이 있어요. 답안지 칸이 작기 때문에 이런 계산들은 학생들이 다 여백에다 풀고 최종 답만 마이너스 4 더하기 플러스 8 해가지고 플러스 4라고 적었을 텐데요. 그러면 벌써 몇 점이에요? 5점, 5점 해서 10점이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세세하게 풀이 과정을 다 적은 학생들은 점수를 얻었을 거고요. 이것처럼 내가 수학을 잘하고 점수가 높다고 해도 이렇게 채점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논술에서는 점수를 받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답이 나왔다고 해서 그 문제 무조건 맞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수능이 끝나고 9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은 충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능 공부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아마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파이널 준비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나고 9일 후부터 시험이 순차적으로 치러지는데요. 그래도 기간이 좀 되는 것 같죠?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하라는 학교 측의 배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당일날 저녁에 답이 다 나오면 가채점을 해서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판단을 해요. 수능 성적표까지 기다리기엔 논술 시험이 그 전이기 때문에 꼭 가채점을 해서 내 점수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최저를 맞췄다면 바로 파이널 수업이나 혼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천대학교는 올해 4번째 논술이기 때문에 3년치의 기출문제들이 있겠죠. 계열 상관없이 국어, 수학 모두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봐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답안지와 유사한 형태로라도 꼭 답안지에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앞에서 채점 기준표 설명드린 것처럼 수학은 내 풀이 과정을 어떻게 답안지에 옮겨야 하는지, 또 어떤 부분은 생략을 하고 어떤 부분은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연계교재에 나오는 작품 지문들도 총 정리하셔야 되고요.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디인지, 80분 안에 국어와 수학에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9일이 긴 것 같지만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파이널에만 준비를 하는 게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반학과든 의예과든 수능 준비하면서 충분히 같이 병행하면서 할 수 있으니 조금만 기준을 나눠서 공부하는 데 활용한다면 불안함도 줄이고 같이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도 논술도 2달이 채 남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경쟁률도 시간도 모두가 같은 상황에 주어진 것이니까 끝까지 놓지 않고 힘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라온교육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